8년 만에 K리그 1으로 돌아옵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최고 무대에서 다시 뛰게 된 대전 하나시티즌. 이민성 감독이 올해도 팀을 맡아 과감한 공격 축구를 구사할 전망입니다. 대전은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인 충남아산FC의 유강현을 영입해 팀의 약점 중 하나였던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채웠습니다. 여기에 국가대표 출신 오재석, 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 김현우 등 알짜 수비수 영입에도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글로벌 구단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구단을 거듭나도록. 3년 연속 꼴찌에 머문 한화 이글스는 최은성, 이태양 등 알짜 FA를 영입해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꼴찌의 대가로 영입한 강속구 투수들은 올 시즌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됩니다. WBC 국가대표 예비 명단에 들었던 문동주는 지난해 첫 승을 올리며 예열을 마쳤고 신인 김서현은 150km 넘는 속구로 불펜의 한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경기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지더라도 끈끈한 경기, 근성 있는 경기 이런 것들 좀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티즌이 태국에서 겨울 전지 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이글스는 이달 말 미국과 일본에서 목표 달성을 향한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팀을 8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시킨 이민성 감독과 재계약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팀의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이민성 감독은 지난해 강원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지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 김천과의 승강전에서 1, 2차전 모두 승리를 거두며 팀을 1부로 이끌었습니다. 새 시즌 이민성 감독과 1부 리그에 나서는 대전 하나시티즌은 시즌 종료 후 한 달간의 휴식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 태국으로 동계 전지훈련을 떠나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섭니다. 지난해는 월드컵 대표팀의 16강 진출로 모처럼 웃고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새해에는 8년 만에 일부 승격의 꿈을 이룬 대전 하나시티즌을 비롯해서 지역 스포츠 구단들이 지역민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힘차게 비상합니다. 신년 기획보도, 오늘은 스포츠계 소식을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만에 K리그 1 승격을 이룬 대전 하나 시티즌의 새해 목표는 일부 리그 잔류를 넘어 세계 무대를 향해 있습니다. 하위권이 아닌 저희가 추구하는 글로벌 구단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구단을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공격수를 보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19골, 1, 2부 리그 통틀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유강현을 해결사로 낙점했습니다. 불안했던 수비는 국가대표 출신 오재석 영입으로 보강했고 외국인 공격수와 중앙 수비수를 추가 영입해 전력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2부보다 월등한 1부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증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격과 수비도 중요한데 미드필드에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수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수비는 수비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미드필드에서부터 수비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올해는 천안시티 FC도 K리그2에 합류해 지역에만 대전 하나와 충남 아산까지 세 팀이 프로축구에서 뛰면서 카타르 월드컵 열기를 이어갑니다. 반면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며 아쉬움만을 남겼던 한화 이글스에게는 반전이 절실합니다. 최고 시속 160km대의 투수 김서현의 합류로 문동주와 함께 일명 파이어볼러 유망주들에게 팬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또 7년 만에 외부 FA에 참여해 통산 타율 2할 9푼 7리의 외야수 LG 최은성을 영입하고 한화 출신의 내야수 오선진, 투수 이태양을 다시 데려오며 골고루 전력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긍정적입니다. 한화는 올해 새로 합류한 베테랑들의 노하우와 신인들의 패기를 한데 모아 끈끈한 팀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포지션마다 좀 선수들이 경쟁을 해서 그 자리의 소중함을 모든 선수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쉽게 지지 않는 경기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지역 프로 구단들이 어떤 경기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 시즌 K리그1 승격을 이끈 중앙 미드필더 두세종을 자유계약으로 완전 영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제1리그 간바오사카에서 임대 영입된 주세종은 대전에서 19경기에 출장해 1득점 3도움을 기록하며 승격에 일조했고 특히 김천 상무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역전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늘부터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2023 시즌권 원큐 패스를 판매합니다. 원큐 패스는 대전 홈 경기를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모바일 시즌권으로 우선 예매와 예매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이 있고 가족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 하나시티즌은 지난 시즌 K리그의 임대로 복귀해 팀 일부 승격을 도왔던 미드필더 주세종을 완전 영입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1 승격에 성공한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국가대표 출신 측면 수비수 오재석을 영입했습니다. 이번 영입은 중앙 수비수 권한진과 트레이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오재석은 2013년부터 7년여간 일본 제1리그 활약을 비롯해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선수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대표팀 소속으로 대한민국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프로축구 K리그2 충남 아산은 2023 시즌 박동혁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 시즌 김천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원정에서 내리 2골을 넣으며 승격의 1등 공신이 된 이진현과 재계약했습니다. 유럽 진출을 꿈꾸던 이진현은 지난 시즌 이후 폴란드 명문팀 레기아 바르샤바 전지훈련에 합류해 입단을 추진했지만 어렵게 되자 전 소속팀인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빠른 속도와 킥력, 공수 조율 능력까지 갖춘 이진현과의 재계약에 성공한 대전은 중원의 무게감을 더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1부 리그로 승격한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해 K리그2 득점왕인 아산FC의 공격수 유강현을 영입했습니다. 유강현은 볼 소유력과 골 결정력이 장점으로 지난해 40경기 출전에 19골 2도움을 기록해 소속팀을 역대 최고 성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영입으로 더욱 파괴력 있는 공격진을 갖추게 된 하나시티즌은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2023 시즌을 준비합니다. 대전의 첫 영입은 K리그2 득점왕 유강현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19골로 충남 아산FC 득점의 절반을 책임지며 국내 선수로는 4년 만에 최고 골잡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20골을 채우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또 K1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20골로 잡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유강현의 파트너로는 함께 득점왕 경쟁을 펼쳤던 경남FC의 티아고가 합류했습니다. 190cm의 장신으로 전지훈련에서부터 시원한 헤더를 뽐내고 있습니다. Eu estava até brincando com ele, né, que agora a gente não precisa mais de competição. A gente precisa se ajudar para que as coisas possam acontecer dentro de campo e que a gente possa marcar o maior número de gols possível. 최대 약점으로 꼽히던 측면 수비수 자리에는 국가대표 출신 오재석이 자리했고 팀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선수들 박수 쳐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 제일 앞에 서고 이런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20살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인 수비수 김현우를 영입해 김재우의 입대 공백을 메웠습니다. 빌드업과 수비수 치고 좀 빠른 발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감독님 원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대전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상급 선수를 계속 물색하고 있어 추가 영입도 기대됩니다. 승격을 이룬 선수단에 약점을 채워줄 신입생들이 가세하면서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1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태국 촌부리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생생스포츠 보도국 박연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박 기자가 대전 하나시티즌 전지훈련지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하고 왔는데요. 네. 올해 전지훈련 어디서 진행이 됐나요? 네, 전지훈련지는 태국이었는데요. 이 취재진은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태국에 머물면서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전지훈련 장소는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차로 1시간 반가량을 더 들어가야 하는 촌부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예. 기온은 35도 이상으로 더웠지만 건기였기 때문에 습도는 높지 않았거든요. 축구 훈련의 최적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의 한 리조트 안에서 전지 훈련이 진행됐는데 한식당과 뷔페 식당 등이 있고 운동장도 여러 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구단별로 전용구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필드 훈련 뒤에는 간단히 몸을 식힐 수 있는 수영장도 있어서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 승격 후의 첫 전지 훈련이다 보니까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화면상으로 좀 따뜻해 보이네요. 네네. 승격 첫 시즌이라서 선수들 각오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K리그 1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인식이 뚜렷했습니다. 앞서 주세종 선수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이 선수들은 K리그 2와 K리그 1을 한 단계 이상 수준이 높은 완전히 다른 무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주장인 조희민 선수 역시 K리그 1에서 보여줄 자신과 팀의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도 팀의 목표로는 하나같이 상위 스플릿 참가 순위인 6위 이상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새로 영입한 오재석 선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축구 선수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고 팀의 목표는 6강, 6위이기 때문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팀이 6위 이상 갈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올해 6강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네. K리그 1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개막전 상대가 강원입니다. 네네. 좀 공교로운 것이 전지훈련에서 같은 리조트를 쓰고 있다고요. 네, 개막전 상대가 아니더라도 같은 리그에서 뛰는 프로팀끼리는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강원이 개막전 상대로 결정되면서 긴장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선수들의 숙소가 바로 옆동이었고 식당과 웨이트 트레이닝장은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두 팀은 식사 시간과 층을 분리해서 되도록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했고요. 연습 경기 등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네. 특히 강원FC는 2021년 강릉에서 펼쳐진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홈팀 강원 측 볼보이들이 일부러 경기를 지연시킨 이른바 볼보이 경기 지연 사건 등으로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민성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모습이었지만 선수들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이라는 팀과 대전이라는 팀의 그런 또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팬분들을 위해서 꼭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내일 뉴스에서도 또 전해드리겠지만 네. 영입한 선수들이 팀에 잘 녹아들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대전 하나시티즌은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 유강현과 득점 2위 티아고를 모두 영입했는데요. 전지훈련지에서도 각자의 장점을 잘 드러냈습니다. 유강현은 어느 곳에든지 유효 슈팅을 꽂아 넣는 장점을 잘 보여줬고요. 티아고는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돌려넣기도 하고 찍어 넣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헤더를 터뜨렸습니다. 수비수 영입에도 공을 들였는데요. 특히 측면 수비수 오재석을 데려올 때는 오퍼를 3번이나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적 시장이 닫힌 상황은 아니어서 추가 보강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민성 감독을 통해서 향후 이적 시장 방향을 예측해 보시죠. 김재호 선수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백 왼발잡이의 센터백을 지금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하나 보탠다고 하면 공격형 미들 그쪽에 플레이메이커를 하나 더 보강하는 게 저희 목표고 지금. 네, 저는 무엇보다도 팬들이 기다린 8년의 세월을 선수들이 자신들의 시간인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말 그대로 대전 하나시티즌이 올해를 축구 특별시 귀환을 알리는 해로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예, 박 기자와 함께 승리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 1에서 뛰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 창단한 천안시티FC가 K리그 2에 가세하면서 지역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도약을 꿈꾸는 지역 프로축구 구단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첫 순서로 지난 시즌 확실한 중앙 공격수가 부재하고 측면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이수복 기자가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19골을 몰아치며 토종 선수로는 4년 만에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 유강현입니다. 확실한 해결사가 없어 약점으로 평가됐던 중앙 공격수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 대전 하나시티즌에 영입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19골을 넣은 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20골을 채우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또 K1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20골로 잡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리그에서 18골을 넣으며 득점 2위를 차지한 티아고도 대전에 합류하며 힘을 더했습니다. 190cm의 큰 키를 가진 티아고는 세트피스에서의 장점이 기대됩니다. 관건은 유광현과의 호흡입니다. Eu estava até brincando com ele, né, que agora a gente não precisa mais de competição. A gente precisa se ajudar para que as coisas possam acontecer dentro de campo e que a gente possa marcar o maior número de gols possível. 중앙 수비수 권한진과 마트레이드로 영입한 국가대표 출신 풀백 오재석도 일부 리그 안착을 위한 키로 평가됩니다.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성인 대표팀과 일본 제1리그 등 풍부한 경험들이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선수 생활, 프로 생활이 벌써 한 14년 차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한 팀에서 오퍼를 3번째 받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못다한 인연을 이제 맺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수비의 빈자리는 울산에서 데려온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김현우로 메꾼다는 계획입니다. 제 장점이 항상 빌드업과 그리고 수비수 치고 좀 빠른 발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또 감독님 원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중앙 수비수 김재우의 군입대로 발생한 공석은 왼발잡이 외국 용병 수비수들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할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리그2 득점 1, 2위와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등 공수 모두 전력 강화에 성공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일부 리그의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국 촌부리에서 TJB 이수복입니다. 일부 승격을 이룬 대전 하나시티즌의 시즌 준비 상황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태국 전지훈련으로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 다음 달 홈 개막전 상대는 숙적인 강원FC입니다. 공교롭게도 강원과 같은 전지훈련장을 사용하게 되면서 훈련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쬐는 태국의 햇볕 아래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들이 패스와 슛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벌써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극적인 승격을 이뤄낸 뒤 팀은 주장 조유민을 중심으로 더 끈끈해졌습니다. 주장인 유민이를 많이 도와서 또 저희가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경험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일부 리그에서의 현실적인 목표는 생존이지만 6위권 이내인 상위 스플릿에 안착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출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화끈했던 공격적 축구색을 일부 리그에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거기에 성공을 했을 때는 챔피언스 리그까지 나가는 게 목표고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 2월 26일 K리그 개막전 상대는 2021 시즌 승격의 문턱에서 좌절감을 안겨줬던 강원FC입니다. 당시 강원FC 소속 볼보이의 의도적 경기 지연 논란까지 불거지며 양팀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양팀이 태국 촌부리 같은 전지훈련장을 쓰게 됐습니다. 전력이 노출될까 대전은 연습 경기를 모두 취소하고 내부 동선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사실 누구랑 한다고 해도 뭐 신경전이나 그런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강원이라는 팀과 대전이라는 팀의 그런 또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은 다음 달 거제 2차 전지훈련장에서 강원을 꺾을 비장의 무기를 갈고 닦는다는 계획입니다. 숙적 강원FC를 첫 상대로 마주하면서 적과의 동침이 돼버린 이곳 태국 전지훈련장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일부 리그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의 시즌 전략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팬들이 묻고 감독과 선수가 답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민성 감독은 고질적인 약점인 수비력 보강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고 주장 조유민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과 은퇴 전 대전에서 함께 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팬들이 태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이민성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K리그 경기와 FA컵 경기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현재 선수의 구성과 깊이에 대해 묻는 물음엔 기존 선수들을 상당수 붙잡았고
수비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몇 자리만 더 보강을 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수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실점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K1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전 세계 선수 중 한 명만 영입할 수 있다면 누구를 영입하겠냐는 질문엔 세계적인 장신 공격수 홀란드를 꼽으며 공격진에 깊이를 더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홀란드 선수가 뭐 K리그에 오면 30골 이상 넣지 않겠어요? 네? 그 부분이고 또 그 옆에서 서브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저희 팀에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 뛰어난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이끌었던 주장 조유미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전이라는 팀에 와서 첫 시즌에 주장을 맡았고 감독님께서 그런 책임감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그 이상의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에 꼭 보답하고. 이어 그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친구 황인범과 은퇴 전 대전에서 함께 뛰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끼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진짜 더 높은 위치까지 축구를 도전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꿈을 펼치고 이제 대전으로 돌아와서 같이 재밌게 또 해보자 이런 얘기도 그냥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8년 만에 이룬 승격, 1부 리그 시작에 앞서 감독과 선수, 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다시 축구특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아제르바이잔 국가대표 출신 왼발잡이 중앙수비수 안톤 크리보추크를 영입했습니다. 만 24살인 안톤은 186cm에 76kg의 탄탄한 체격을 가졌고 지난 시즌까지 폴란드 1부 리그 비슬라플록에서 뛰었으며 아제르바이잔 국가대표로 A매치 2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올 시즌 8년 만에 K리그 1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이민성 감독과 주장 주세종이 당당한 걸음으로 미디어데이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인 울산현대, 영원한 우승 후보 전북현대 등 전통적인 강호들과 드디어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자리를 꼭 지키기 위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전심을 다해서. 개막전 상대인 강원FC의 최용수 감독은 대전을 다크호스로 지켜 세우며 전지훈련부터 이어온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팀 전체적인 이런 공격의 이런 다양한 개개인 일단 능력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상당히 올 시즌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장 주세종은 이에 화답하듯 모든 구단을 상대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 팀한테 3승을 하는 것보다 각기 다른 팀들한테 승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이번 시즌 성공의 열쇠로 이적생 티아고의 활약을 꼽았습니다. 티아고 선수가 2부 무대에서 많은 골을 넣었지만 1부에서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해줄지가 가장 좀 기대가 되고. K리그 1에서도 화끈한 공격 축구로 축구특별시 귀환을 알리겠다는 대전 하나시티즌. 대전은 오는 26일 강원FC를 홈으로 불러들여 8년 만에 K리그 1 무대에 나섭니다. 8년 만에 K리그 1에 복귀한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 개막전에서 강원FC를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2만 명 가까운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펼치며 1부에 승격한 대전의 화려한 복귀전을 즐겼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 1부 리그에 승격한 대전의 홈 경기를 보기 위한 팬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기 위한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가슴이 되게 웅장해지는 것 같고 대전 축구가 또 열기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화이팅! 대전이 전반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하다 티아고에 의해 첫 골이 터지자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초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장시간 VAR 끝에 골로 판정되자 관중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세를 이어간 대전의 레안드로가 추가골을 기록하자 분위기는 축제로 변했습니다.
후반에는 강원이 분위기를 가져가며 양현준의 슈팅과 임창호의 프리킥 등이 골문을 위협했지만 대전도 공격수 김인균과 신상은 K리그2 득점왕 유강현까지 투입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추가 득점은 없이 2대0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대전은 거세게 반격하는 강원을 상대로 후반에만 5명이 경고를 받는 등 필사적인 수비가 빛났습니다. 팬들이 지금 8년의 기다림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 다시는 또 다시 아픔을 겪지 않게 올해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는 18,590명의 관중들이 입장해 8년 만에 K리그1 경기와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축구특별시의 화려한 복귀를 신고한 대전은 다음 주말 생존왕 인천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년 만에 1부 리그에 복귀한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팬들 앞에서 감격적인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오랜만에 꽉 들어찬 관중들의 함성으로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이 됐습니다. 대전은 2년 전 1부 승격을 앞두고 발목을 잡았던 강원을 상대로 통쾌한 서력을 하며 개막전을 승리로 신고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개막전 1시간 전부터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인산이례입니다. 마스코트와 어울려 기념사진도 찍고 축구공 강하게 차기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8년 만에 1부 리그 귀환을 만끽했습니다. 대전팀 유니폼 색인 초록색으로 무장한 서포터스들은 카드 섹션과 구호등을 맞춰보며 12번째 선수로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8년 만에 리그1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정말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2020년에 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 오늘 반드시 좀 서럽겠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파이팅! 3만이 넘는 관중이 들어찬 홈 개막전 상대는 2년 전 대전 하나시티즌의 일부 승격을 막았던 강원FC. 대전의 선봉장은 용병 듀오. 전반 10분 중앙에서 찔러준 침투 패스를 브라질 출신 공격수 티아고가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대전의 골러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22분 이번엔 레안드로가 개인 돌파에 이어 수비수를 앞에 두고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대전은 추격에 나선 강원의 거센 공격을 탄탄한 수비로 막아내며 경기를 그대로 2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대전은 강원과의 서력은 물론 홈 개막전 승리와 프로축구 1부 리그 복귀 첫 승이란 3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잔류 이상을 바라는 게 저희 목표고 팬들이 지금 8년의 기다림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 다시는 또 다시 아픔을 겪지 않게 올해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프로축구 1부 리그 하위권으로 분류된 대전은 첫 경기에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하며 다크호스로 강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는 8년 만에 승격한 대전이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인천과 환상골에 재치 있는 세리머니를 주고받는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은 전반 7분 이창근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수로 먼저 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티아고가 전반 19분 감각적인 마무리로 동점을 만든 뒤 배트맨 흉내와 흥겨운 세리머니까지 펼쳤습니다. 대전은 후반 21분 김인균의 왼발 슛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인천 에르난데스에게 강력한 슛을 얻어맞고 힘찬 후 세리머니까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후반 35분에 인천 은포크가 자신이 시도한 오버헤드킥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다시 밀어넣었습니다. 다시 역전을 허용하고도 대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후반 43분 김인균이 재치있게 골망을 흔들었고 비디오 판독 끝에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김인균이 두 골을 터뜨린 대전은 3대3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며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인천전을 원정으로 와서 좀 저희가 힘든 경기라고 알고 있었고 선수들이 좀 더 하나가 되어서 그래도 값진 1점을 딴 것 같습니다. 포항은 이승우가 거친 반칙으로 퇴장당한 수원FC를 2대1로 잡고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8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한 이후 아직 한 번도 패가 없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에서 강호 포항 스틸러스를 맞아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승부를 내지 못하고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포항과 대전은 모두 개막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각각 1위와 4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전은 상대 수비수 하창래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며 슈팅 수에서 10대 3으로 앞섰지만 골망을 흔들지 못했고 포항은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대전 1부 리그 승격 후 8년 만에 다시 맞붙은 두 팀. 수원은 축구 수도를, 대전은 축구 특별시를 표방하면서 오랜 라이벌 구도를 보였죠. 대전 하나시티즌 팬들도 빅버드라고 불리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얼마 만에 불러보는 맹진감려하면서 응원곡을 열창했고요. 선수들도 이런 팬들의 응원에 좋은 경기로 답했습니다.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는 모두 후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전반에는 대전도 수원도 팽팽하게 맞서면서 중원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후반이 되면서 대전이 조금씩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6분, 바깥쪽 가까이 파고든 이진현 선수 레안드로에게 패스. 다시 이진현에게 이어준 공 왼발 슛으로 골망 가릅니다. 수원도 질세라 따라붙었는데요. 후반 23분, 아코스티의 강력한 슈팅이 대전 수비 뚫고 골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전 끝까지 꺾이지 않는 기세 보여줬습니다. 후반 44분, 이진현의 프리킥, 안톤 머리 거쳐 변준수의 헤더 골까지 환상적인 호흡 보여줬고요. 추가 시간 김민덕은 골키퍼의 허를 찌르는 슛으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어제 경기로 대전과 수원의 표정도 갈렸습니다. 수원은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면서 K리그1 최하위 팀이 됐고요. 대전은 3위로 올라섰습니다. 팬심을 알아주는 대전 하나시티즌, 이겨주셔서 감사하다. 대전의 자랑이다. 이렇게 팬들 분위기도 달아올랐는데요. 팀의 선전에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팬분들도 한 1000명 정도 모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지금 대전 러버스 회원도 지금 꾸준히 지금 회원 가입자가 늘고 있고요. 특히 대전 하나시티즌의 최근 경기는 100% 전력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낸 성과란 것도 의미 있는데요. 먼저 주장 주세종이 지난 4일 인천전에서 안화골절 부상으로 수술 후 회복 중이고요. 외국인 선수 마사도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 11일에는 지난해 K리그1 3위에 올랐던 강팀 포항과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고요. 어제 수원전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건데요. 먼저 대전 하나시티즌 미드필더의 주축이자 팀의 리더인 주세종, 대전 전력에서 그의 비중이 크고요. 마사 선수도 지난해 K리그2에서 10골을 넣으면서 대전의 1부 리그 승격에 일조했는데요. 그는 현재 훈련을 다시 시작하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두 선수가 합류하게 되면 대전의 전력도 대폭 오를 전망인데요. 대전 하나시티즌의 이번 시즌 목표, 우선 1부 리그 잔류고요. 이 잔류 안정권에 들면 6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민성 감독도 지난 포항전부터 기대 이상의 경기했던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야, 1승 2무야. 어? 근데 뭐 승격해갖고 와가지고 뭐 3연승 4연승 달리려고 그랬어? 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힘이 된다고 생각해. 알았어? 수고했어. 네, 한편 K리그1 A매치는 이번 4라운드를 끝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요.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합니다. 대전은 이날 저녁 7시 서울과의 홈 경기로 5라운드가 예정돼 있는데요. 대전의 무패 행진에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기대가 한껏 부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미드필더 이진현과 수비수 김민덕이 K리그1 4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이진현과 김민덕은 어제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과 쐐기골을 넣으며 3대1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대전은 개막 뒤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축구 불맛이 난다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리그 초반 무패 행진을 달리며 3위를 기록 중인 대전 하나시티즌 얘긴데요. 이번 주말 대전에서 FC 서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축구특별시 대전과 서울특별시 FC 서울의 대결을 보기 위해 벌써부터 12,000명 가까이 예매를 하는 등 흥행이 예고된 가운데 선수들은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문 구석으로 휘어들어가는 이진현의 강력한 선제골과 수비수 변준수와 김민덕의 연이은 득점으로 수원 삼성을 수렁에 몰아넣으며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가져온 대전 하나시티즌. 리그 개막 초반이지만 2승 2무 승점 8점으로 당당히 3위에 올라서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강등권만 면하자는 다소 경직된 초반 분위기와 달리 훈련장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좀 단합도 잘 되고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나 모든 팀의 일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이제 초점은 사흘 뒤인 토요일 저녁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안아골절 부상을 당한 주장 주세종은 간단한 조깅을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승격에 인생을 걸었던 일본 용병 마사의 복귀는 호재입니다. 특히 8골로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화끈한 공격력을 무기로 선두권에 위치한 FC 서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FC 서울이 수비적으로 공격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또 내려서서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도 한번 홈이고 하다 보니까 맞불을 나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좌석이 12,000석 가까이 팔렸고 FC 서울 원정 응원단만 최소 1,500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추산돼 흥행도 예상됩니다. 선수들도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득점을 최대한 많이 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vou procurar fazer gol todos os jogos, né? Eu sei que isso é quase que impossível, mas eu vou trabalhar para. 대전은 지난해 K리그2 35라운드 경기 이후 8경기 동안 홈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2위 FC 서울을 상대로 홈 무패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K리그 대전 하나시티즌의 무패 행진이 5라운드 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제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전반부터 2골을 선점하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전반 14분입니다. 티아고 골키퍼를 제치고 슛! 골대 맞고 서울 오스마르의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전반 20분입니다. 이진현의 코너킥 골문 앞으로 올려주고요. 조유민의 헤더 골입니다. 경기 초반 2골 먼저 내준 서울, 본격적인 반격 시작했는데요. 전반 25분 기성용의 코너킥, 인류 참고 뛰어올라 헤더 골입니다. 이어서 후반 5분 나상호의 중거리 슛 성공하면서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팽팽한 상황 경기 후반부까지 이어졌는데요. 후반 종료까지 2분 남겨둔 상황. 바깥쪽으로 잘 파고든 김인균 골문 향의 크로스. 마사 몸을 던진 슛으로 마지막 결승골 완성했습니다. 네, 지난 서울전에서 단연 돋보인 선수, 결승골이자 시즌 1호 골을 넣은 마사 선수죠. 지난해 2부 리그에서도 대전의 1부 리그 승격에 큰 역할을 했지만 부상으로 그동안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번 시즌 첫 경기 강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팬들도 마사는 어디 맛이냐, 대전 맛일 거다 이렇게 애정을 드러냈고요. 마사 선수도 변치 않은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僕個人として正直まず健康でねサッカーをこうやってできることに今日改めて幸せを感じました。なので怪我なく健康にやることがまず第一の目標。そしてチームのために人生かけて頑張ります。올해도 인생 고르고 갑시다. 마사 선수뿐 아니죠. 티아고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여러 차례 골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꺾이지 않은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주세종 선수의 복귀 시기에도 큰 관심사인데요. 이민성 감독은 지난 1일 서울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주세종 선수가 이미 훈련을 시작했고 이르면 다음 경기인 수원 FC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세종 선수가 다시 경기장에서 뛰게 된다면 대전의 전력도 한층 보강될 전망인데요. 당분간은 지난 카테라 월드컵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마스크 투혼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축구 경기장에선 줄곧 서울을 이기지 못했던 대전, 약 19년 만에 거둔 승리란 점에서 더 의미가 깊은데요. 이로써 대전은 1부 리그 2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분위기에 황인범 선수도 대전 하나시티즌 SNS에 지난해 신인으로 입단한 배준호 선수를 언급하면서 응원의 댓글을 남겼고요. 대전 하나시티즌 팬들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많은 관중들이 찾아줘서 또 홈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승리여서 매우 기쁜 승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즌 개막하고 5경기 동안 무패 행진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서 최소한 아챔을 또 한번 노려보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 특별시가 돌아왔다. 고공행진하는 기세에 대전 축구의 옛 영광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다음 경기는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3시에 수원FC와 원정 경기로 예정돼 있고요. 일주일 뒤인 16일 오후 4시 30분에는 지금까지 오전 5승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울산 현대와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또 어떤 드라마 같은 경기 연출해낼지 대전 하나시티즌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수원FC와의 난타전 끝에 뒷심 부족으로 개막 5경기 만에 무패 행진을 끝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전반 4분 만에 이현식의 첫 득점과 티아고의 연속골로 후반전 초반까지 3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전 수비수 안톤의 퇴장 등 악재가 겹치면서 추격을 허용해 후반에만 5골을 몰아친 수원에 결국 5대3으로 지면서 3승 2무 1패로 첫 패배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디펜딩 챔피언이자 리그 단독 선두 울산 현대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대전은 개막 7연승에 도전하는 울산을 상대로 이진현과 이현식의 연속골로 승리를 거두며 최근 홈에서 열린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을 상대로 지난 2011년 8월 이후 4,258일 만에 승리를 거둔 대전은 이번 경기로 리그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프로축구 K리그1으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울산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축구특별시 대전에도 다시 봄이 오는 걸까요?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16,000여 명의 관중들은 대전과 울산이 만들어낸 명품 경기에 열광했습니다. 승격팀 대전은 선두 울산에 물러서지 않고 거센 전방 압박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단숨에 2명이 달라붙어 공을 빼앗았고 이진현이 장기인 왼발 가마차기로 울산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개막 최다 타이인 7연승을 노리는 울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웨덴 특급 루빅손이 승부를 곧바로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점 이후 대전의 공격 본능은 오히려 더 거세졌고 전반 추가 시간 이현식이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다시 앞서갔습니다. 2대1로 앞서가던 대전은 후반에도 공격 앞으로 전술로 맞섰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엔 울산의 응원가인 잘가세요가 반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일명 생존형 공격 축구를 앞세운 대전 하나시티즌은 12년 만에 울산을 꺾고 승격팀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뭐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팀이랑 맞부딪혀도 저희는 도전자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최용수 감독의 강원은 인천에 발목이 잡히며 개막 이후 7번째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케빈과 이정엽 등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강원은 인천 김준혁과 에르난데스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2대0으로 졌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지난 일요일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는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한 대전 하나시티즌 이진현이 K리그1 7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은 이진현의 활약으로 선두 울산을 잡고 K리그1 7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의 골키퍼 이창근과 수비수 김민덕과 이현식도 7라운드 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며 4명의 선수가 7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리그1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원정 경기에서 11년 만에 강호 전북 현대를 2대1로 꺾으면서 리그 3위로 올라 이번 시즌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은 후반 5분 김지훈의 크로스를 넘겨받은 수비수 안톤이 문전 앞으로 침투해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 29분 교체로 들어온 이진현의 코너킥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우승 후보로 불리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를 모두 집어삼킨 대전은 직전 경기 선발 플레이어 10명을 모두 바꾸는 파격 운영에도 승리를 거두어 두터운 선수층을 보여줬고 30일 일요일 오후 2시 홈에서 7위 제주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제주가 승격팀 대전의 돌풍을 잠재우고 시즌 2번째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인천은 한 명이 퇴장당한 포항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K리그1 소식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번번이 골키퍼에게 막혔던 제주. 전반 21분 코너킥 기회에서 쇄도하던 김호규가 강력한 슈팅으로 대전 골문을 엽니다. 전반 33분에는 코너킥 기회에서 시작된 헤이스의 크로스를 정훈이 헤더로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제주는 후반 33분에도 코너킥 기회에서 김봉수가 쐐기골을 넣으며 승격팀 대전의 돌풍을 잠재우고 시즌 2번째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게 운이 좋게 제 앞에 공이 떨어져서 무조건 골대 안에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을 찼는데 또 좋은 코스로 들어가게 돼서 득점까지 된 것 같고요. 크린스만 감독이 지켜본 인천 대 포항의 경기에서는 인천 문지환이 후반 10분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후반 20분에는 천성훈이 빠른 역습 기회에서 침착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으며 올 시즌 포항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대구는 후반 8분에 터진 에드가의 선제 결승골로 수원 삼성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수원 삼성은 10라운드를 마친 현재 유일하게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저녁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대전은 전반 15분 마사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골키퍼에게서 볼을 빼앗은 뒤 선제골을 집어넣고 후반 11분 전병관의 연속골로 한 골에 그친 수원FC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6승 3무 3패 승점 21점을 획득한 대전은 포항을 밀어내고 K리그1 3위로 올라섰습니다. K리그1 포항과 대전이 팰리스코어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에 우승팀 어디였을까요? 전반까지는 0대0으로 침묵했던 양팀, 후반 들어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데요. 백성동의 선제골로 포항이 앞서가나 싶었는데 불과 2분 만에 대전 조유민의 헤더 동점골이 터집니다. 포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머리 앤 머리 그랜테 강력한 헤더골로 다시 앞서갑니다. 이대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교체 투입된 대전의 전병관 기가 막힌 중거리 원더골을 꽂아 넣습니다. 이민성 감독도 깜짝 놀란 동점골인데요. 정말 끈질기게 따라붙는 대전이죠.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포항의 고영준 승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호재 논스톱 원터치 패스가 일품이죠. 김기동 감독의 포효와 함께 3대2로 승리를 거둔 포항이 대전을 끌어내리고 3위로 올라섭니다. 양팀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팬들을 열광시킨 팰리스코어 명승부였네요. 대전 하나시티즌이 시즌 첫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주장 주세종의 퇴장과 핵심 수비수 조유민의 인대 파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선수 구성에도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올해 첫 고비로 평가되는데 이번 주 열리는 경기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전반 추가 시간, 굴절된 공이 대구FC 공격수 고재현 앞으로 떨어지고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이후 대전 하나시티즌은 대구FC를 상대로 시종일관 몰아치는 경기를 했지만 결국 1대0 석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1 승격 후 처음으로 경험한 연패입니다.
선수단 구성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진 조유미는 무릎 내측 인대가 완전 파열돼 장기간 경기를 뛸 수 없게 됐고, 경기 막판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한 주장 주세종은 다음 라운드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올해 맞이한 첫 고비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올해 첫 번째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시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반전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승점 21점, 리그 5위로 2위 서울과의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 다시금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막혀있는 공격의 활로를 뚫는 데 있습니다.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는 대전 특유의 전술에 더해 많은 선수들의 고른 골로 리그 초반 재미를 봤지만 티아고와 레안드로, 유광현, 공민현 등 공격수들이 침묵하면서 승점 획득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면서 다이나믹한 압박을 시도하는데 상대팀에 비해서 충분한 골을 넣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팀의 약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상대에게 철퇴를 맞게 되는 확률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전은 24일 저녁 7시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에서 FA컵 16강전을 치르고 28일엔 6연승을 달리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울산과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대전이 제주와 울산을 꺾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후반에만 2골을 몰아넣은 김보섭을 앞세워 대전을 3대1로 꺾었습니다. 인천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원정 경기에서 대전을 누르고 5경기째 이어지던 무승의 굴레를 벗었습니다. 인천은 전반 38분 은폭 후에 페널티킥골을 시작으로 김보섭이 2골을 더 추가하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리그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6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습니다. 5경기 연속 무승부에 이어 지난 16일 경기까지 패하면서 순위가 7위까지 떨어졌는데요. 중위권에서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여름 이적생들의 활약이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5연속 무승부 뒤 인천 원정 통안의 2대0 패배. 한 달 반 동안 무승의 늪에 빠진 대전 하나시티즌은 승리가 절실합니다. 리그 초반 2에서 3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킨 대전은 승점 30점으로 7위까지 떨어진 가운데 5위와 9위 사이 승점이 단 3점밖에 차이 나지 않아 중위권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무뎌진 공격과 수비 집중력 저하로 좀처럼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여름철 체력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팀의 활력을 불어줄 측면 수비수 겸 수비형 미드필더 강윤성이 영입됐습니다. 대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제주로 이적한 뒤 기량이 만개한 강윤성은 연령별 대표팀 시절 수석 코치였던 이민성 감독과의 인연으로 군 전역 직후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윤성은 이적 직후부터 활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매경기를 소화하며 수비진 구성에 다양성을 주고 있습니다. 팀이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너가 들어가서 이제 팀원들한테 조금 더 활기와 너가 좀 더 말을 해서 팀 분위기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3라운드 로빈 끝났을 때 45점으로 상위 스플릿 진출한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수비적인 전술을 펴는 팀을 상대로 유독 고전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라트비아 국가대표 공격수 구택도 폴란드 리그에서 데려왔습니다. 구택은 폴란드에서 승격한 지 얼마 안 된 이전 팀을 신흥 강호로 만들며 지난 시즌 우승까지 일궈 대전 하나시티즌의 야망과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187cm, 87kg의 건장한 체격 조건을 앞세워 팀의 제도약에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eam, I am good, how would say, to go inside to the team because if I score 6 goals and finish this season. 대전 하나시티즌은 내일 밤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그 5위 대구FC와 맞붙는 가운데 새 이적생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리그 4경기 무승을 끊어냈습니다. 전반 26분 레안드로의 패스를 받은 티아고가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24분 주세종의 헤더골로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2대1로 강원을 물리쳤습니다. 승점 25점으로 5위에 올라선 대전은 오는 10일 저녁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FC와 맞붙습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20세 이하 월드컵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지난 대회에 이어 연속으로 4강 진출을 이뤄내면서 우리 축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는데요. 더불어 프로축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K리그 경기장을 찾은 관중 수도 역대급이었습니다. 1부 리그 기준으로 개막 이후 지난 4일까지 누적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10년 가운데 100만 관중 달성 최단 신기록입니다. 특히 올해 1부 리그로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도 경기마다 수많은 관중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13,000여 명으로 K리그 1에서 3위입니다. 실제로 경기마다 대전 축구 팬들의 응원 소리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북 현대와의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였는데도 대전 하나시티즌을 응원하는 함성이 홈 경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컸는데요. 최근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는 홈 경기, 원정 경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축구 특별시가 귀환했다. 이런 평가에 대전시 입장에서도 대전 하나시티즌의 선전이 반가운데요.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에 얼굴을 자주 비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24일로 예정된 제주 원정 경기까지 참석을 예고했는데요. 지난주에 확대 간부 회의에서는 프로축구와 야구가 대전의 긍지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서포터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보려는 시도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현재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서포터즈 측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서포터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 대전 하나시티즌 이제 경기를 보러 다니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일단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잘 조례가 제정돼서 팬분들이 많이 좀 편하게 경기장 올 수 있는. 그렇다면 대전 하나시티즌 팬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 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장우 시장의 경기장 방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팬 커뮤니티에는 기업이 인수하기 이전의 구단은 정치인들에게 계속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졌다. 이장우 시장이 구단주 행세를 하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났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고요. 지금 시티즌의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만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너무 비난은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서포터즈와 팬들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한 지점에서 교차합니다. 최근에 이제 1부로 또 올라오고 성적도 좋고 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제 늘다 보니까 생긴 이제 문제거든요. 좌석도 좀 불편하다. 주차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에 대한 문제 개선이니까 이 부분은 좀 뭐 많이 어렵겠지만 좀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서포터즈는 조례 제정까지 필요한 거창한 지원이 아니라 조례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능한 지원. 축구 팬들이 불편함 없이 응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경기장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부족한 주차 공간과 불편한 좌석, 이 오랜 문제는 정작 외면받고 있다는 걸 대전 축구 팬들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더욱이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FC 서울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이며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K리그1 26라운드 경기에서 대전은 전반전에 공격수 티아고의 연속골과 배준호, 강윤성의 추가골로 4골을 만들었고 3골을 넣으며 추격에 나선 서울을 뿌리치며 승점 3점을 쟁취했습니다. 이로써 승점 36점을 기록한 대전은 K리그1 6위로 다시 올라서며 치열한 상위 스플릿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대전 하나시티즌과 7골을 주고받은 접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항은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터진 홍윤상의 극장골에 힘입어 4대3으로 이겼습니다. 후반 35분까지 0대3으로 끌려가던 대전은 티아고가 16분 동안 3골을 몰아치며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막판 결승골을 내주며 아쉽게 패했습니다.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인 2위 포항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며 3위 전북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지난 6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며 4강 쾌거를 이끈 배준호가 잉글랜드 2부 리그 스토크시티 입단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 소속이던 대전에서 프로에 데뷔한 배준호는 팀의 일부 승격을 이끌었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으로 유럽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가장 큰 스토크시티를 선택한 배준호는 첫 해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시고 저를 너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팀을 선택하게 됐고 감독님, 코치님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너무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이 나고 가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울산현대가 어제 저녁 문수경기장에서 8위 대전과 치른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은 전반 1분 만에 대전 김인균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29분에 주민규가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어제 무승부로 승점 62점이 된 울산은 선두는 유지했지만 수원FC를 잡은 2위 포항에 6점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시축에는 지난 10일 밤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울산해경 박철수 경사가 나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프로축구 2부 리그 득점왕 대전의 유광현 선수가 1부 리그 개막 31경기 만에 마침내 첫 골을 터뜨리고 포효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강원FC와의 K리그1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승점 42점, K리그 8위를 기록하게 된 대전은 다음 라운드 승패와 상관없이 6위까지의 상위 스플릿 진출이 어려워졌고 7위부터 12위까지의 하위 스플릿에서 마지막 5경기를 펼치며 강등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만 강등으로 직행하는 최하위 수원 삼성과는 승점이 20점 차이가 나고 강등 플레이오프권인 10위 수원FC와는 12점 차이로 앞서 있어 K리그1 잔류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프로축구 하나시티즌이 제주 유나이티드를 꺾고 K리그1 잔류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대전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 K리그1 33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40분 터진 김민덕의 환상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점 45점을 확보하며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0위 수원FC와의 승점 차를 14점까지 벌린 대전은 다음 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1부 리그인 K리그1 잔류를 조기에 확정했습니다. 대전은 어제 열린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10위 수원과 승점 14점 차이로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대전은 남은 경기에서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며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선희와 이동원 등 그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던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운 대전은 전반에만 수원에게 2골을 허용하며 고전했지만 후반 막판 티아고와 마사의 연속골로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16골을 넣은 티아고는 득점 순위 1위로 올라서며 득점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고 대전은 승점 47점으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는 토요일 대전에서 열리는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득점왕과 도움왕 동시 배출에 도전합니다. 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득점왕 도전인데다 리그 전체를 봐도 10년간 없었던 동시 배출인 만큼 선수단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1부 승격 첫 해 일찌감치 잔류를 확정한 대전 하나시티즌. 오는 토요일 대전에서 열리는 FC 서울과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또 다른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대전의 화끈한 공격을 이끄는 티아고와 레안드로의 득점왕과 도움왕 타이틀입니다. 현재 티아고는 울산 주민규에 한 골차 뒤진 득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득점왕의 경우 골수가 같으면 출전 경기수와 출장 시간이 적은 선수가 받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주민규보다 2골 이상 더 넣어야 합니다. 티아고가 득점과 도움을 포함한 공격 포인트에선 1위에 올라 있는 만큼 득점왕에 오른다면 리그 MVP 구도까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레안드로 역시 도움 부분에서 포항 백성동의 한 개 차로 뒤진 2위에 올라 있는데 백성동보다 경기수가 적어 도움을 1개 이상 추가하면 타이틀이 유력해집니다. 이미 팀 순위와 잔류가 결정된 상황에서 타이틀이 주는 동기부여는 개인뿐 아니라 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티아고 같은 경우도 득점왕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 팀으로서 팀 동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레안도 마찬가지로 도움왕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대전 하나시티즌은 지금까지 K리그1에서 득점왕을 배출한 적 없고 도움왕도 지난 2006년 브라질 용병 슈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리그 전체로도 한 팀에서 득점왕과 도움왕 동시 배출은 지난 2013 시즌 서울의 대안과 몰리나 이후 10년 만의 기록입니다. 올 시즌 화끈한 공격력으로 주목받았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최종전에서 그에 걸맞는 득점왕과 도움왕 타이틀을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K리그1 잔류를 확정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FC서울과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지역 팬들은 마지막까지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대전의 승리를 기원했고 대전 하나시티즌은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과 FC서울의 경기가 열린 대전 월드컵 경기장. 경기 시작 전부터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이 깃발을 휘두르며 뜨거운 응원전을 펼칩니다. 제가 평소에 팬인데 오늘도 마지막 경기니까 재미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즌도 잘했으니까 다음 시즌도 꼭 잘할 거라고 믿고 다음 시즌도 꼭 확률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중석엔 색종이가 날리며 하나시티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데 치르는 마지막 경기여서 지역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경기 전반 6분, FC서울 강성진이 선제골을 넣자 득점왕 경쟁을 펼치는 대전의 티아고가 전반 22분 서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대전의 티아고는 울산의 주민규와 올 시즌 17골로 동률을 이뤘지만 출전 시간이 더 많아 아쉽게 득점왕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들어 서울은 강성진이 추가로 골을 넣어 달아났고 교체 투입된 대전의 신상은은 종료 직전 극장골을 터뜨리며 대전 하나시티즌은 FC서울과 무승부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올해 1부 리그로 승격해 8위를 얻어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대전 하나시티즌은 내년엔 아시아 무대 도전을 위해 더욱 담금질에 힘쓸 계획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 시즌 팀의 승격에 이어 이번 시즌 K리그1 잔류를 이끈 이민성 감독과 재계약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하나시티즌의 지휘봉을 잡은 이 감독은 부임 2년 만에 K리그1 승격을 이뤄내고 올 시즌 최종 순위 8위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감독은 내년 시즌 리그 상위 6개 팀이 진출하는 파이널 A와 아시아 무대 출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